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0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은요, 미국이, 잘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을 했죠. 몇 가지 지표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원 PCE 지표, 코어 PCE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8월에 4.6, 그 다음에 9월에 4.9, 0.3이나 상승을 했죠. 예. 근데 요거는 그 좀 상승을 할 거라는 거는 좀 예상이 됐었어요. 사실 이게 발표가 9월에 발표해서 그렇지 그 실질적인 데이터가 8월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CPI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춰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잘 가다가 미국 차트를 보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30일 10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럽장 끝나고 유럽은 거진 플러스 1% 이상에서 다 끝났죠. 그러고 나서 스물스물 흘러내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흘러내렸어요. 끝에서는 뭐 그냥 다 던지다시피 하면서 끝났는데 이 끌려 내려오는 게 뭐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지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요 지표도 있었고 그죠? 요 지표도 있었고 그 이제 연준에서 파월이 그렇게 예의주시한다는 요 지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뭐 글씨가 이상하게 되네요. 연준 위원들이 계속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라. 인플레가 약간 꺾이는 감이 있어도 금리 인상은 변화 없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멘트들이 계속 나와요. 센 멘트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연준 위원들이 매파 발언을 하고 금리는 아직 1.5% 정도 더 상승을 할 거다. 1.25% 정도 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떠한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원 PC 물가 지표도 사실 8월 물가를 평가를 한 거잖아요. 9월 물가는 또 이제 10월 말에나 해서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꺾이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견고한 노동시장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제가 그거를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 그 바닥이 어딘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쯤 무슨 지표를 보고 이때쯤이면 이게 바닥인 것 같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할 때 튕겨져 올라올 때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죠? 맞는데 언제까지 뭐 바닥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측을 한 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환율. 근데 달러 지수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뭐 우리 장이 안 열렸으니까 원화는 좀 그렇고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죠? 엔화는 난리고 그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근데 별 변화가 없어요. 위안화는 중국이 이번 주 내내 쉬잖아요. 그죠? 건국절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는데 7.11 그죠? 7.2에서 많이 내려왔고 달러 지수도 112 많이 내려왔어요. 111, 112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10년물 국채도 3.7 그죠? 4.0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3.7 찍고 3.8 보고 다시 3.7로 내려오는 모습. 그죠? 사실 아까 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이 1% 올라갔다가 1%가 빠져서 1% 넘게 빠져가지고 끝났는데 그죠? 뭐 등락폭이 지금 2%가 넘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빠진 게 그죠? 빠진 게 왜 빠졌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알겠죠. 오늘마저 빠진다 그러면 그건 뭐 대책에 안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별 이상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 지수를 한번 봐볼까요? 달러 지수를 한번 봤는데, 그죠? 10월 3일, 여기가 10월 1일, 9월 30일, 그죠? 9월 30일 5시, 그 다음에 9월 30일 20시, 10시,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 여기가. 그리고 10월로 넘어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죠? 쭉 내려와가지고 변동이 없잖아요. 나스닥이 변동폭에 비해서는 변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2% 정도 왔다 갔다 가는데 달러 지수는 변동이 없다. 환율에 변동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뭐 이제 아무리 매파 발언이 강력하게 나온다 그래도 한번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는 좀 뉴스를 좀 잘 봐야겠다. 뉴스에 이제 답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뉴스를 좀 꼼꼼히 좀 챙겨봤습니다. 이것도 챙겨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좀 많이 보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지금 4시가 넘어갔으니까 4시 20분에 캡처를 했는데 닥스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 더 하락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실시간 한번 볼까요? 닥스가 1.23 정도,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가 1.34, 뭐 거진 피카피카하네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유럽장은 그 30일 금요일 상승분 있잖아요. 그거는 나스닥은 반납을 했는데 미국은 반납을 했는데 유럽은 반납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뭐 별로 그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미국보다는 지금 덜 빠지고 있고 견고하다.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3.42, 64유로거든요. 그러면 별반 차이 안 나. 제가 캡처할 때도 6.4, 64유로. 그죠? 3. 그러면 이거 그 금요일 날 제가 살 때 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빠지고 있지는 않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시간 금값하고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유가. 금값이 1.75, 1.78 비슷하네요. 아유, 유가는 지금 4.45% 상승했어요. 4.45%. 지금보다 더 상승했네요. 근데 이건 뭐 장이 끝나봐야지 아는 거고. 이거 그냥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요거겠죠. 그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5일에 열리는데요. 그 5년 만에 대면 회의를 한대요. 그리고 100만 배럴 감산을 예상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추스를 봤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PC 지표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PC 지표는 소소하게 상승했는데 근원 PC가 좀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한 감이 있다. 이게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8월 지표거든요. 9월 지표도 아니에요. 이제 10월 달 들어왔고 9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8월 CPI도 생각보다 많이 상승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본다 그러면 9월에는 근원 PC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작나요?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그렇죠.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 꺾기나 금리 인상 속도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주구장창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들어보면 금리 인상은 꺾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지금 힘들어서 자빠지고 있다. 그죠? 영국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빚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죠? 그리고 PMI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52.2에서 9월에 45.7로.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아주 강력한 노동시장의 이 강력함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안 되고 있다. 그죠? 근데 많은 곳에서 지금 경고음이 나오고 있어요. 소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 기사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지금 가스를 못 받고 있다. 러시아가 또 이탈리아마저, 이렇게 잘리네. 이탈리아마저 러시아가 가스를 끊었다. 그죠? 지금 영국하고 이탈리아가 난리죠. 이탈리아도 구구 성향의 그 총리가 배출되는 바람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탈리아는 좀 분열이 되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분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 뉴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새로운 가스관.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에너지조 투자할 때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럽의 새로운 가스관들이 계속해서 신설이 되고 기존에 있는 거를 보수해서 또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 최종 목적이 사우디하고 그 이스라엘 거기서 생산되는 LNG를 그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놓는 그 가스관을 신설하는 게 그게 최종 목표다.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다. 사우디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보내는 가스는 벌써 아주 1960년도에 사용하다가 이란에서 사용하다가 정지시킨 가스관이 있다. 그걸 보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가스관들 계속해서 이제 그 가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첫 LNG 터미널 있죠. 그 하역 터미널. 그거를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유럽의 에너지난은 올겨울이 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겨울마저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해상 운송업체들이 운항을 취소하고 있다. 그죠? 10월 가장 성수기잖아요. 그죠? 성수기인데도 10월 첫 2주간 아시아에서 미국행 운송편이 60여 편이 취소가 됐다.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거예요. 작년에는 그 항구들이 막혔잖아요. 뭐 상해항이라든지 그 뉴욕항 이런 데가 막혀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 때 팔 물건을 미리 뭐 이제 여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이럴 때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그때까지 안 간 거예요. 이게 언제 도착을 했냐? 크리스마스 지나고 3월이 지나가지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소매업체들이 지금 쓰지도 않는 그 물건들을 헐값에 파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작년하고 완전 거꾸로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소비는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인플레 수비 둔화. 그죠?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서 보면 벌써 저 구매자 PMI 지표도 떨어지고 있다. 그죠? 좀비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고 한다 보면 조만간에 연준 위원들도 이 어떠한 방향을 멘트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100만 배럴 감축한다는 아까 전에 그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국이 감세안 그걸 아예 철회를 한다. 그게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영국이 그 말도 안 되게 그죠? 뭐 저는 뭐 그게 감세 아니고 그게 부양책이고 뭐고 그건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영국이 작살날 뻔했다. 영국이 이 모양이 됐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일본도 작살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국은 부랴부랴 감세한 철회를 했대요. 이 여파가 어떻게 커졌냐면 보시면 영국인들이 아예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부동산 모기지 대출이 중단이 됐대요. 채권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어느 금리로 대출을 해줄지 몰라가지고 모기지 대출이 중단이 되는 그리고 S&P에서 영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영국이 버티지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감세한 철회를 했다. 근데 지금 와서 철회를 했잖아요. 이 후폭풍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요걸 또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올해 GDP 성장률 8%대인데 목표치보다 대략 2% 정도 더 성장을 한다. 지금 베트남의 모든 그 물류가 몰리고 있다. 그죠? 뭐 삼성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애플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 중국에서 버티다가 못 버티는 그런 기업체들도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는 축인데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 기사를 가지고 이제 베트남 우리에는 VN30 ETF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스캔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베트남도 중국이나 별반 뭐 다르지 않아요. 베트남도 사실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해칭을 해놓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여튼 뭐 베트남이 지금 잘 나가니까 한번 VN30 이쪽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얘기인데 러시아 합병 선언이 있고 하루 만에 요충지를 뺏겼대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지금 뒤로 이제 사면 초과에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핵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진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 젤린스키가 이제 그 나토에 가입을 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글쎄요, 힘들죠. 그죠? 음. 요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될지는 좀 시간을 갖고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가 푸틴 입지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지금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그죠? 그 징집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 젊은 20대 래퍼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그죠? 군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끊는. 야, 그 러시아 그 민족성이 좀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약간 다혈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민족성을 있는데 이 정도까지?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푸틴이라고 해도 버티지는 못하겠죠. 그죠? 게다가 이건 뭡니까? 네 개의 합병을 선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뺏었다. 그죠? 르만이라 그러나 로만이라 그러나 뭐 그런 그 지역 같은데 그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쓰게 된 그 경로가 바로 미국이 경고를 했다. 사실 예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경고를 했는데 주변국에서 진짜 전쟁이 나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진짜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뭐 곧버스 때려 박아야죠. 그죠? 그렇다. 뉴스를 보고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일단은 내일 장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아시아장은 어땠을까? 그죠? 항생이 그래도 많이 버텼어요. 0.9%로 이제 끝난 건 아니죠. 항생이 얼마에 끝났나요? 한번 볼까요? 항생이 0.92, 그죠? 0.92로 끝났네요. 항생이 0.92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많이 선방을 했다. 중국은 오늘 쉬고, 우리도 오늘 쉬고, 대만도 마이너스 1% 넘게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장 막판에 많이 올라왔어요. 니케이도 마이너스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플러스권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일 한번 볼만하겠다. 그리고 오늘 유럽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미국장이 버텨만 준다 그러면 내일도 괜찮겠다,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아, 원달러 환율. 근데 지금 국채하고 달러 지수는 움직이질 않아요. 국채는 0.3%, 3.79, 3.8 금방까지 좀 올라오긴 했네요. 그렇다. 일단은 주도는요. 현재 요만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지금 50% 투자되어 있고요. 타이거 200 중공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원유 생산 30%, 2차 전지 30% 될 거예요. 탄소 배출권 30% 들어가 있는데 월요일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월요일날 장을 봐가지고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뭐냐면 미국이 오늘 빠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무너졌거든요, 솔직히. 얘 무너졌어요. 이거 보시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아침에 야 이거 힘들겠는데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영영? 그렇다 그러면 얘도 지금 이 밑에서 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덜 빠졌다. 어,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덜 빠지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져서 덜 빠지는 경우는 없죠.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만큼이나 더 빠졌는데. 오늘 미국장이 빠지고 내일 우리마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환율이라든지 어떠한 지표를 봐서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뭐 장이라는 거는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금요일날 저의 판단은 미스가 되는 거고 손실이 좀 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큰 손실도 아니죠. 손실은 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오늘 저녁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월요일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요, 별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지표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버텨볼만 하다. 월요일 날 버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트리거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냥 빠른 손절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